자, 여기에 미술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 초상화 5점을 준비했는데 우리 뭐 할 거냐면 초상화 5점을 연도별로 재배치할 거예요. 자, 5개 중에 가장 오래전에 그려졌을 것 같은 그림은 몇 번처럼 보이시나요? 4번. 4번. 5번. 1번. 가장 오래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오래전에 그려졌을 것 같은 그림은 아까 우리 정현희 대표님 4번 하셨죠? 네. 이야, 역시 천재예요. 4번이 가장 오래전에 그려진 작품 맞습니다. 나머지 4개를 또 재배열해야 되는데요.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게요. 제일 마지막에 올 것 같은 그림. 5번. 와, 2번. 역시 수준을 높게 잡기를 잘했습니다. 자, 이 그림보다 앞에 놓일 그림 몇 번일까요? 3번. 네. 1번 어느 분이시죠? 못 들은 거로 할게요. 자, 2개 중에 두 번째로 올 그림 뭘까요? 1번 아니면 2번이다. 그렇죠? 네, 그죠. 네. 야, 나 1번. 나 2번. 이렇게 1번과 2번이 싸워요. 네. 2번이고요. 3번으로 순서입니다. 여기 제가 띄울 테니까 그때 찍으세요. 자, 이 첫 번째 그림은요, 1516년도 라파엘로 산치오의 그림이에요. 1516년도가 뭐냐면 르네상스 절정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르네상스 절정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200년이 흘러서 프랑스 로코코 스타일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2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로부터 또 100년이 지나서 신고전주의화가 앵그르가 그린 그림이고요. 또 한 70, 90년 정도가 지나서 폴 세잔이 그린 그림, 그리고 10여 년이 더 지나서 마티스가 그린 그림, 요 순서대로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우리가 지금 뭐 르네상스니 신고전주의니 로코코니 뭐 이런 얘기, 복잡한 얘기 말고 이 그림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앞에 있는 3개의 그림과 뒤에 있는 2개의 그림을 그룹핑한다면 A그룹과 앞에 있는 A그룹과 뒤에 있는 B그룹을 구분하는 가장 드러나는 차이는 뭘까요? 의상. 의상이 다르다. 컬러가 다르다. 뒷배경이 다르다. 그렇죠. 그거예요. 다 말씀하신 거 다 맞아요. 특히 가장 크게 드러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앞에 있는 3개는 뭔지 모르지만 대상을 닮게 그리려고 노력한 흔적 이 있는가 하면 뒤에 있는 2개의 그림은 닮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그림을 만나게 되면요, 이걸 그리는 화가에 대해 생각하죠. 야, 화가들이란 말이야, 뭐 며칠 밤을 잠을 안 자고 미친 듯이 막 그림을 그리고 막 회개망측한 짓을 하고 뭐 열정적인 이런 생각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적으로 그림, 미술사에 남아있는 그림들이란 다분히 시대적이고 그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오롯이 드러낸 결과물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앞에 있는 3개의 그림과 뒤에 있는 2개의 그림, 그 시기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카메라의 발명이라는 게 미술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카메라가 발명이 되기 이전에 화가는 뭘 했어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가 발명되고 나니 더 이상 똑같이 그리는 일을 화가가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2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똑같이 그려야 되는 강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2번째는 똑같이 그리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졌다. 이 2가지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에 AI라는 것을 집어넣고 본다면 AI가 만들어졌을 때 AI가 만들어진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혹은 무엇을 이뤄야 되는지 이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좀 적용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이 그림 혹시 유럽에 가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유명한 그림에서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왜 남자가 이렇게 누드로 화살에 맞아가고 이 굉장히 많거든요. 성 세바스찬의 순교라고 하는데 이 그림은 사실 여기에는 지금 1500년대, 1400년대에 그려진 그림이지만 이 성 세바스찬이라는 이 성인은 3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3세기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에 몰래 카타콤에 숨어서 기독교를 믿고 있던 그 시절에 원래 로마 근위병, 로마 군대라 그러나요? 예, 로마 군대 근위병 대장이었는데 본인도 기독교를 개종을 할랑말랑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 지하에서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몰래 뭐 숨겨도 주고 못 본 척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다가 발각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화살 맞아서 죽는 형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어요. 한 여성이 하수도에 쓰러져 있는 시체를 데려다가 살펴준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다시 포교 활동을 하고 자기를 처형하려고 했던 왕에게 가서 너 그러면 안 돼라고 막 막말하다 결국은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 세바스찬의 이야기가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슈가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뭐였느냐면요. 1400년대, 1500년대 유럽의 흑사병이 만연하게 되죠. 흑사병이 너무 심각한 전염병이어서 그것을 앓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도 큰 공포를 가졌는데 도저히 원인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람들이 이 흑사병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하느님이 세상을 향해서 랜덤으로 화살을 쏘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맞으면 죽는 거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팽배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과거에 화살에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던 성인을 다시 데리고 와서 그림을 그려놓고 집에다 붙여놓고 나는 화살에 맞아도 죽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림을 본다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그 시대를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봐야 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한국 그림이죠. 고람 전기 선생의 개선포문도라는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 속에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는 거 얘기해 주세요. 대나무, 집, 사람 어디 보이지? 예. 이런저런 게 보이시죠? 그런데요, 제가 이거 뭐 보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바람이 보여요. 그 말 듣고 제가 소름이 쫙 끼친 거예요. 야, 그런데 바람이 보여요 하니까 어떠세요? 바람 보이세요? 네. 그쵸? 착한 사람은 눈에 보이나?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이나요? 바람이 보인다고요, 우리는 바람이 보이도록 학습해왔어요. 옛날 동양화를 보면서 왜? 여백개미. 남아있는 공간을 감상할 수 있는 DNA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죠. 서양 사람들은 뭐라 그랬죠? 비어있는 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100% 채웁니다. 가득가득 채우는 게 바로 서양의 미술 기법이고요. 동양의 미술 기법은 채우지 않음으로써, 비워넣음으로써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동양의 예술 감각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본다는 건 또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술을 봐야 하는 이유는 나를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저희의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리더십이나 이런 강의를 주로 하다가 요즘에는 이러한 인문학적인 콘텐츠에 대한 니즈가 있어서 저의 전공을 살려갖고 미술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제 파트너 가수분이 계시거든요.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 한 해는 망했습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 굉장히 신나네요. 자, 제 이야기를 오늘 듣고 나면은 내가 미술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이미 관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요. 야, 요즘에는 그림으로 재테크도 한다는데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죠? 이게 수익률이 좋대. 관심도 가져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둘 중에서 내가 구입을 하겠다라고 하면 어떤 그림을 사시겠습니까? 나 왼쪽 그림 살래? 손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나 오른쪽 그림 살래? 네, 좋습니다. 취향의 문제이긴 해요. 예, 개취예요. 안 사신대요? 나도 안 사. 누가 그렸느냐면요. 왼쪽의 그림은 미국에 얼마 전에 타기하신 추상표현주의가 사이드 텀블리라는 화가가 그렸고요. 오른쪽은 남아프리카 공항에서 태어나신 피그카쇼님께서 그리셨어요. 2019년생이니까 올해 몇 살 됐죠? 3살 됐나요? 저렇게 금방 그려준 그림을 그리고요. 실제로 저런 그림이 한 200만 원 정도에 팔리기는 해요.
안 회장님 저거 200만 원에 사시겠어요? 피그카소의 그림? 생각 좀 해봐요. 네, 제가 그린 것 같습니다. 지가 그리고 네, 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붓에다 물감 칠해서 물려주면 이렇게 그리는 거죠. 돼지가요, 예, 예. 예, 이름도 그래서 피그카소라고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그림도 돼지가 그린 예, 요거 예, 돼지가 그린 거예요. 돼지가 그린. 저걸 그렸다고 할 수 있는 그렸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뭐 발랐다? 아무튼 그렸다. 네네. 그렸다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200만 원이니까 양 대표님 그림보다 낫다. 넘어갈게요. 네. 사이트 업무에 하는 화가가요 주로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이거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긴 하지만 이런 그림도 그려요. 흑판 시리즈 제목은 무죄. 참 책임감 없는 제목이잖아요. 흑판 시리즈 무죄예요. 무죄. 근데 이게 얼마에 낙찰되느냐면요. 2015년도에 781억 원. 미쳤어. 낙찰된 그림이에요. 이걸 볼 때마다 우리는 과연 미술의 세계는 뭐냐. 굉장히 어렵죠. 현대 미술로 올수록. 사실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미술을 감상하는 것의 어려움을 좀 이렇게 진입장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요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가 또 기회가 되면 현대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거 말고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즐길 수 있는 그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즐겨보자라는 얘기고요. 몸풀기를 예술적인 근육에 대한 몸풀기를 한번 해볼 텐데